이제 좋아. 168쪽.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서 우리가 벡터가 뭐라 그랬어? 벡터는 크기도 표시해야 되고 방향도 표시해야 된다지.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고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화살표라고 그랬죠. 화살표. 그래서 요게 시점, 이게 종점 해서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 이게 방향. 그 다음에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가 이제 크기.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벡터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가 종점,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알 수 있어. 근데 그냥 벡터 A, B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났구나. B에서 출발해서 C에서 끝났구나. 뭐 C에서 출발해서 D에서 끝났구나. A에서 출발해서 C에서 끝났구나.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아는데 A, B, C, D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 다음에 일단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은 했지만 내가 앞에 벡터의 연산 어떤 결합 법칙이라든가 교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두 벡터가 같다. 그럼 그 같음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못 구할 때는 시점과 종점을 표현하지 않고 얘를 뭐 벡터 A다 라고 정의해줬고 뭐 얘를 벡터 B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뭔가를 풀어야 됐었다고. 그래서 뭔가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니까 ABCD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 벡터를 나타내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려고 뭐를 하나 만들었냐면 위치 벡터라는 걸 만들었어. 자, 위치 벡터가 뭐냐면 잠깐만. 위치 벡터가 뭐냐면 168쪽. 보통은 시점을 이제 통일해. 똑같이 그냥 A에서 출발, 뭐 어떤 벡터들 A에서 출발 이렇게 시점을 통일한 벡터를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다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런 평면에 있든 나중에 공간에 있든 이런 벡터들을 시점을 보통은 원점으로 통일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든 좌표 공간이든 원점의 위치는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점 O에 대한 점 A의 위치 벡터다라고 하고, 그러면 시점이 다 O로 동일할 거니까 시점이 O로 다 동일할 거니까 벡터 A, B를 어디 시점 통일 공식으로 그랬지. O 뒤에 거 빼기 O 앞에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시점이 다 O로 통일되어 있으면 뭐 종점을 나타내는 문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내가 정의 안 해도 그냥 얘는 벡터 B, 벡터 A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시점을 O로 통일해 놓으면. 자, 그래서 그 밑에 봐도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또는 좌표 공간에서의 위치 벡터의 시점을 O로 잡는다. 근데 연산을 할 때 저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도형상에서 뭔가의 어떤 그 더하기라든가 벡터끼리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이런 걸 연산을 할 때 O가 표현이 없어. 그러니까 O가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도형에 O가 없으면 그냥 본인이 하나 출발하는 건 뭐 A에서
통일해서 우리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앞에 한번 보면 가서 저기 147쪽에 그런 거를 거기서는 뭐 A의 크기 이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시점을 통일해서 뭔가 그 토양 안에서 길이라든가 이런 걸 구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5로 좀 통일해서 문제를 풀었었던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시점을 보통은 이제 5로 통일하는데 먼저 왜 시점을 5로 통일하면 좋냐면 우리 177쪽으로 가서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1,0하고 0,1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E1, 벡터 E2다라고 하면 OE1은 E1으로 표시할 거고 OE2는 E2로 표시할 건데 이때 차표 평면의 벡터 A를 벡터 E와 벡터 1, 그러니까 벡터 E1과 벡터 E2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시점을 5로 통일해 놓으면 시점을 5로 통일해 놓으면 내가 어떤 벡터가 있어. 이런 딱 벡터야. 근데 이 벡터가 지금 뭐였냐면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 2만큼 가고 위로 3만큼 간 위치에 종점이 있었어. 그러면 이 벡터를 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그러니까 요놈의 1,0의 위치 벡터를 E1이다라고 하고 0,1의 위치 벡터를 E2다라고 하면 우리 더하기 덧셈 어떻게 있냐면 뿌리물기 여기로 2칸 가고 여기로 3칸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하면다라고 해보면 여기가 A요. 그래서 벡터 OA를 뭐 아까 시점을 5로 통일해 놓으면 벡터 OA를 뭐 간략하게 줄여서 벡터 A다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벡터 A는 벡터 E1 방향 그러니까 X 방향으로 2칸을 갖고 벡터 E2 방향 위쪽 방향으로 3칸을 갖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OA라는 벡터를 이렇게 X축의 즉 1,0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하고 0,1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하고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줄여서 2,3이다라고 도 쓸 수 있네. 이 앞에 딱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2,3이다라고 써놓은 이거는 결국 시점은 5로 통일이 돼 있고 2,3이 종점이니까 2,3의 방향으로 어떤 벡터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 크기는 0,0에서 2,3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니까 우리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 방향도 나타낼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다 그래요. 벡터의 성분인 거야. 저런 벡터를 성분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한 거. 그러면 그 전에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로 나타냈고 그 화살표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 평행 이동해서 이 벡터가 같냐 틀리냐 뭐 다 했지만 결국 뭐만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벡터는 차표 종점 하나만 표시를 하면 시점이 다 5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종점이 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크기를 나타내니까
이 벡터를 꼭 화살표라는 그림을 안 쓰고 이렇게 좌표로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네. 왜냐면 모든 벡터는 다 정점이 여기 있으면 다 좌표 하나로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려고 뭐 한 거야? 시점을 5로 통일한 거야. 그렇게 시점을 5로 통일한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다라고 하고, 뭐 다양하게 A로 통일할 수도 있고 뭐 P로 통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5로 통일을 한다고. 자, 그럼 앞으로 다시 와서 시점을 5로 통일해 놓으면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그 종점을 나타내는 문자를 그대로 쓰면 벡터 A, 뭐 벡터 B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식으로 성분으로 나타내면 벡터를 뭔가의 숫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더라. 그 단계를 위해서 위치 벡터를 이제 정의해주고 한 건데, 그렇게 정의해 놓고 당연히 뭐 예제 보면 벡터 AC 그러면 시점 통일 공식 시점 5로 통일하면 돼. O 뒤에 놈 빼기 O 앞에 놈 이렇게 해서 벡터 각각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정의해줬고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우리 169쪽에 두 점 A하고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고 해놓고 그거를 이제 시점을 통일한 벡터를 벡터 A, 벡터 B다라고 해놓고 굳이 이제 써보면 여기 시점 해놓고 요게 벡터 A, 요게 벡터 B 정의한 거지. 종점 A니까 벡터 A, 종점 A니까 벡터 B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점이잖아. 점 하나로 종점으로 보니까 그 어떤 벡터의 위치, 즉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종점 가지고, 그럼 점이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야. 첫 번째로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고 해놓고 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위치 벡터. 그 말은 결국 얘를 말하는 거죠.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는 당연히 우리 내분점 구하는, 그러니까 점 P의 위치 벡터 P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다고. 여기 M 플러스 N 분의 가세 곱했지. M 벡터 B 플러스 N 벡터 A. 이 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요 점하고 요 점의 내분점이 요거잖아. 그러면 그 점을 나타내는 점 P가 나타내는 점 P의 위치 벡터는 똑같이 이렇게 내분점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점 5로 통일해 놓고 그냥 어차피 그 종점이 나타내는 점이 그 위치 벡터,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첫 번째로 내분점에다 활용했고, 너네는 이제 외분점은 사라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외분점은 안 하고 그냥 내분점에다만 활용을 하고, 당연히 그러면 평면좌표에서 했던 그런 종류의 문제들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다음 밑에 당연히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벡터 G는 벡터 A, 벡터 B, 벡터 C 더한다면 얼마? 3으로 나누면 되네. 똑같겠지? 어차피 지금 벡터지만 그 벡터의 종점이 그러니까 점 하나가 그 벡터를 의미해 버렸고, 그 점에 어떤 이런 무게중심이라든가 내분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에는 점일 거니까 밑에 보다시피 구하는 공식이 뭐 동일할 거다. 자, 그런 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도형에 나와 있는 거랑 조금 짬뽕 시켜서 필수 1번 자, O 이게 A 이게 B 해서 이게 벡터 B다라고 했고, 이게 벡터 A, 그 다음에 절반 이게 P,
다음에 Q가 지금 어떻게 있냐면 AB를 1대2로 AB를 1대2로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A에서부터 1대2 여기가 Q에서 PQ 이렇게 자 그러면 뭐를 PQ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PQ 벡터를 나타낼 거고 일단 PQ 벡터라는 거는 지금 시점을 O로 통일하는 거를 벡터 A, 벡터 B다라고 했으니까 시점을 먼저 O로 통일을 해줘. O 뒤에 거 빼기 O 앞에 거 이렇게 그러면 O P 벡터는 OP 벡터는 OQ지 지금 이거 OQ 벡터는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위치 벡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둘이 더한 거 3분의 대각선 이렇게 곱하고 이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이걸 거고 빼기 벡터 OP는 뭐다? 동점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벡터 A 이거네. 그럼 요것만 이렇게 해서 6분의 4에서 6분의 3 빼니까 6분의 1 벡터 A 3분의 1 벡터 B 그래서 얘가 M N 둘이 뭐 해라? 더하라고 했냐? 더해주면 되겠지. 밑에 거 공간에서도 각각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정해주는데 여기는 보통은 O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뭘로 했다? A로 했다고. A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3, 4, 9 한번 도전. 349. 보통은 O로 하는데 아까 O로 하는 이유가 저기 성분으로 나타내려고 그런다고 했고 일단 P가 2대 HF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 P인데 AP를 이게 벡터 C 이게 벡터 A 이게 벡터 B
AP를 그러면 AP가 H하고 F하고를 지금 이게 HF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딱 뜯어갖고 와도 돼. 그 면을 이게 A 이게 뭐 H 이게 F 그래서 2대1이니까 얘가 P지. 그러면 요 벡터가 AP인 거고 그러면 AH 벡터는 요 벡터는 요 옆면에 있는 정사각형이냐 뭐 직사각형 이거 더하기 이거지 요게 대각선 그러니까 AH는 벡터 B 더하기 벡터 C 이거고 AF는 벡터 A 플러스 벡터 C인 거고 얘를 몇 대 몇? 여기가 1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벡터 AP는 1대2 둘이 더해 3분의 여기다 2배 하고 2 벡터 A 플러스 2 벡터 C 이렇게 대각선 벡터 B 벡터 C 이거라서 3분의 2 벡터 A 3분의 1 벡터 B 그다음에 3분의 3이니까 벡터 C 이렇게 쓰면 되네. 다음 그래서 필수 2번은 무게중심이 G라고 할 때 GA 더하기 GB 더하기 GC가 연벡터임을 보이시오. 무게중심 위터 벡터를 벡터 G라고 하면 아까 그 시점을 5로 딱 통일해 놓고 5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5로 해놓고 벡터 A, 벡터 B, 벡터 C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다라고 할 수 있고 5A 빼기 5G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G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네. 되고 351 하나 알아드릴게. A와 T와 G가 한 직선 위에 있다. ATG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나중에 중간에 뭐 다른 미정계수를 넣어놓고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뭐 미정계수를 정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우리 157쪽에서 했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가 뭐라 그랬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157쪽에 있다고. A, T, G.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뭐라 그랬어? 요 기울기하고 같다 그랬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 평행하다는 거니까 벡터로 생각하면 평행할 조건. 이 벡터하고 뭐 이 벡터, 요 벡터가 평행할 조건. 즉 평행하면 뭐라 그랬어? 진명이 평행, 벡터가 평행으로 딱 떠오르는 말 뭐라 그랬어? 그런 실수배라고 그랬지. 평행 그러면 무조건 실수배. 그러니까 평행의 의미라고. 평행의 의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평행의 의미. 그러니까 실수배. 그래서 우리는 벡터 AT는 벡터 AG에다가 실수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 된다고. 한번 해보고 이제 거기다 미정계수 넣어놓고 나중에 하는 거고. 다음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저기 아까 성분이 더 중요해. 근데 성분으로 가기 전에 시점을 그러니까
시점을 지금 O로 통일하는데 보통 O로 통일하기 전에 O로 통일할 수도 있고 뭐 아까 A로 통일할 수도 있고 P로 통일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어떤 점으로 시점을 통일하는 벡터를 그 점에 대한 어떤 점의 위치 벡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이제 시점이 통일된 벡터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걔가 어차피 점이니까 내분점, 외분점 뭐 내분점은 없었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앞에서 했던 그 벡터에 대한 연산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문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한다는 그 이야기고 우리 필수 3번 똑같이 G2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에서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AD를 벡터 B 그러니까 뭘로 통일한 거야? A로 통일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야 되는 안 할게 이거는 밑에 거 해보게. 내가 나타내야 되는 G2, G1이라는 벡터를 시점이 A인 벡터로 그러니까 벡터 AG1 뒤에 놈 빼기 앞에 놈 벡터 AG2로 표현을 하고 AG1 그러면 G1이 삼각형 ABC의 뭐요? 무게중심이니까 A라는 점은 0벡터일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벡터 A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니까 그걸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벡터 AG1 옆에 AG2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거를 이제 밑에 평면도형으로 해볼래? 입체도형으로 해볼래? 선우가 둘 중에 뭘로 해볼래? 평면 352 해보시고 352 B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네. PA 벡터가 BC 벡터가 중점이라서 벡터 GP를 문제에서 시점이 B로 통일되어 있는 벡터 그게 벡터 A의 벡터 B니까 B로 통일해야 되고 B 뒤에 거 빼기 B 앞에 거 P는 중점이니까 2분의 1 벡터 A고 빼기 BG는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A, B, C를 나타내는 벡터 위치 벡터 A는 벡터 A고 B는 0벡터고 C는 벡터 C고 벡터 BG, B 얘를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점의 위치 벡터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뭐지 지금? GP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벡터 A 빼기 3분의 1 벡터 B 이런 식이네. 밑에 것도 입체에서 똑같이 뭐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발전 4번에다가 별표를 딱 적으시고 별표 발전
4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이제 4번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안 나와. 너네 이제 여기 풀이 과정에서 그림이 있는 거고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하여 E 벡터 PA 더하기 O 벡터 PB 플러스 벡터 PC는 벡터 BC가 성립할 때 다음으로 해석하시오. 점 P의 위치를 설명하시오. P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시점이 어디로 돼 있어? 2, 5 이거지. 2, 5들.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벡터 중에 세 개의 벡터가 이미 시점이 통일이 돼 있잖아. P로. 그러니까 얘도 벡터 PC 빼기 벡터 B로 딱 바꾸는 거야. 시점을 일단 통일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벡터들은 P가 시점인 벡터들로 표현이 된 거고 그랬을 때 P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벡터 PC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벡터 PA 플러스 6 벡터 PB인가? 이거냐? 이거 됐어? 그러면 우리 실수배 해도 된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0이라고 쓰면 안 되지. 0 벡터로 써야지. 벡터니까. 실수배도 성립하니까 벡터 PA 플러스 3 벡터 PB는 0 벡터. 자, 이게 뭐요?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거. 벡터 PA가 마3 벡터 PB네. 뭐 해놨어? 뭐 해놨어? 실수배 해놨잖아. 실수배. 실수배 해놨네. 요 벡터에다가 실수배 한 게 요 벡터야. 자, 실수배 하면 뭐야? 평행이라 그랬잖아. 평행. 그 다음에 시점을 P로 통일해놨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방향이 뭐야?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B에 마이너스 3배니까 이렇게 여기가 3대1의 방향이 반대. 인 점에 P가 있는 거고 B는 어디 있는지 몰라.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C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선분 AB위를 몇 대면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네. B가. 이런 식으로 뭔가 벡터들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런 벡터들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뭔가 P의 점의 위치를 정해주고 밑에 넓이의 P 당연히 PAC와 PBC니까 PAC와 PBC니까 이거잖아. 넓이의 B는 당연히 3대1이 되겠지.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너네가 여기 지금 당장 여기 밑에는 3번 PC로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헤더를 잠깐 보자. 헤더를 보면 P를 각각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 P 그러니까 그냥 시점을 5로 통일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점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 P라고 해놓고 주어진 식을 위치 벡터 식으로 바꿨더니 벡터 P는 나중에 4 벡터 P는 이런 거지. 4
여기는 벡터 A 플러스 3 벡터 B 이렇게 했고 자 나중에 이제 정리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의 의미 요거를 시점을 이제 P로 통일해 놓은 건데 P의 위치로 통일해 놓은 건데 그거를 그냥 O로 통일해 놓으면 저 P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 숫자가 2하고 3이어서 얘가 4가 있어줘서 여기 4가 있어줘서 1 더하기 3분의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 그러면 얘가 내분점이 나타내는 위치 벡터네. 여기 벡터 A하고 벡터 B 즉 점 A와 점 B를 뭐 3대 1이지 거꾸로니까 벡터 A 벡터 B에서 여기가 3대 1이어야지 이렇게지. 그래서 A, B를 3대 1로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자 만약에 여기가 6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6이었으면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찾아봐. P의 위치가 만약에 얘가 6이었으면 나도 이제 문제 풀면 이렇게 딱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숫자만 일단 맞춰.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6이었으면 4, 4로 나눈 거야. 4분의 6이니까 얘가 2분의 3이지. 자, 그러면 요 벡터는 뭐요?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위치 벡터. 그러니까 요거. 근데 내가 원하는 점 P는 어디 있냐? 내가 원하는 점 P는 이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에 있네. 이거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요 놈은 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 점에다가 3분의 2 하나, 둘,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 여기에 있는 거라고. P라는 점이 여기. 그래서 나중에 뭐를 물어본다? 요 삼각형의 넓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런 거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말은 결국 P라는 점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위치 벡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의 위치 벡터고 그 점의 위치 벡터에 여기 숫자 안에 있으면 그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점 P는 그거에다가 실수의 3분의 2만큼 길이를 짧게 해놓는다든가 숫자에 따라서 그냥 크게 해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해놓는다든가 그런 점이 나타내는 위치 벡터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 위치 벡터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방금 발전 4번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시점을 통일해서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는 3번 형태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그 내용 방금 특강해가지고 OP는 OA 그러니까 A 벡터 A라는 점이 나타내는 H 벡터의 실수배 M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나타내는 실수배 N 해놓고 그 OP면 P라는 점 그 P라는 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방금 1번 박스 보면 M 더하기 N이 1이야. M 더하기 N이 1이란 말은 우리 아까 내분점이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써보면 벡터 P는 M, N, M 벡터 A, N 벡터 B.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숫자가 M 플러스 N, 그러니까 M 벡터 A, M 플러스 N, N 벡터 B 해서 MN이라고 하면 이거랑 헷갈리겠는데? 요 숫자가 거기서 말하는 그냥 M인가? 여기 PQ 아니야. AB라 할까? AB? 아니 AB 아닌데? MN 그냥 MN이라 하고 요 숫자가 거기서 말하는 M인 거고 요 숫자가 거기서 말하는 N인 건데 어차피 그냥 얘랑 둘이 더하면 내분점은 항상 얼마야? 1이잖아. 둘이 더한 것분의 이거, 둘이 더한 것분의 이거 다른 숫자니까 요 놈 하나 더하면 항상 1이라고. 그럼 항상 1이면 봐봐. 여기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고 M 대 N으로 내분하고 M 대 N으로 내분하고 그 내분점들이니까 뭐야 결국에 요 선분 위에 있는 거네. 응? 이거 둘이 더해서 1이면 근데 우리가 외분점은 안 배웠지만 그러니까 이제 0부터 이 숫자가 0부터 1 사이 숫자 0부터 1 사이 숫자로 넣은 거지 외분점이면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여기가 이제 배운 사람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숫자가 음수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밖에 있는 건데 외분점이 사라졌으니까 너네는 그 밖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는 안 배워. 즉 그냥 다 얘가 양수고 1보다 작고 얘가 양수고 1보다 작으면 결국 그 MN이 더해서 1이라는 숫자면 결국 요 안에 있는 점들을 나타낸다고 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박스 1번이 M하고 N하고 더해서 그러니까 OA 벡터 앞에 있는 숫자, OB 벡터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1이면 내분점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점 P는 내분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M 대 N, M 대 N, 그러니까 몇 대면 몇 대면 이런 점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선분 AB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이 1보다 적거나 같아. 둘이 더했는데 1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금 이 숫자하고 여기 지울게. 지워보고 지금 벡터 P라고 해도 되니까 벡터 P가 M 벡터 A 플러스 N 벡터 P인데 얘네 둘이를 더해서 1보다 작아. 지금 이거 둘이 더해서 1이면 여기 있는 거라 그랬지? 근데 이거 둘이 더해서 1보다 작으면 이 숫자로 나눠주면 아까 뭐야? 아까 얘가 6이고 아까 여기가 4였잖아. 6분의 4였으면 여기에 결국에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점 P가 나타낸 도형은 삼각형 OAB의 내부이다. 여기 같게 만들어주고 옆에가 아까 3분의 2 이런 식이었잖아.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요 숫자로 나눠주면 이 P가 나타내는 점은 결국 이거 딱 내분점이 나타내는 점을 이 숫자가 크니까 요 둘이 더해서 1보다 작으면 얘가 1이고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1분의 1보다 작은 숫자니까 결국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면 그 내분점이 나타내는 거를 1보다 작게 줄여놓은 거니까 크기를 임의의 숫자니까 여기 원래 얘였는데 줄여놓은 거니까 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얘였는데 줄여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삼각형이 내부다. 그거를 일단 기억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더해서 1이 아니고 그냥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말은 그냥 여기서부터 0부터 1까지 연속으로 변하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요 선분 요 벡터 하나 해서 둘이 더한 거. 그러니까 얘가 1이고 1이었으면 그러니까 M이 1이고 얘가 연속으로 쭉 변하면 요거 계속 더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변하면서 이 길이가 변하면서 둘이 더하고 짧아졌는데 더하고 하면 다 여기 내부에 있을 수 있어서 이 평행사 변형의 내부에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선분 OA와 OB를 유출하는 평행사 변형의 내부이다 라고 해서 밑에 글로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연속으로 변한다. 0부터 1까지 범위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숫자를 다양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늘어난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늘어날 때 여기 점들이 각각 이런 데 다 이런 데 있을 수 있으니까 1이고 1이면 여기까지. 조금 짧아지면 이런 데 연속으로. 그래서 그 공간에 있다. 라고 걔는 일단은 알아두시고 나중에 아마 T의 문제 또는 여기는 없네. 360번에 있긴 하네. 360번에. 자, 그거를 이제 좌표 평면이 세 점이 있고 OP가 OA 더하기 MOA 더하기 NOB인데 M하고 N하고 더하면 1이래. 이게 OA하고 OB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1이면 내분점이라고. 내분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라서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3분의 AB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네. 그래서 일단은 자 다시 우리 벡터를 가장 벡터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었고 그거를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화살표였고 그 화살표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뭐 실수배 이런 거를 했고 도형에다가 짬뽕해서 했고 그다음 조금 간단히 정의해줘서 벡터 AB를 뭐라고 하자, 벡터 뭐 AC를 뭐라고 하자 해서 간단히 나타내 있는 어떤 벡터들의 관계식. 그럼 두 벡터가 똑같으려면 앞에 실수배하는 그런 형태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생겨야 된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처럼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지 벡터들이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벡터의 연산, 저번 시간에 한 거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그 벡터들을 시점과 종점으로 나타내고 정의를 해줘야지. 이 벡터를 벡터 A다, 이 벡터를 벡터 B다라고 정의해줘야지 뭔가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가 간단히 됐는데 그러지 않고서 그냥 시점을 내가 뭔가 하나로 통일해주면 종점, 즉 종점이 나타내는 점 하나로 뭔가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시점을 통일하는 벡터가 위치 벡터고 그 위치 벡터는 시점을 문제에 따라서 나와 있는 도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점을 통일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목표가 이렇게 아까 성분 어떤 좌표로 하나 벡터를 좌표 하나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점을 O로 통일해 주면 좋겠더라. 그 O로 통일하기 전에 O 이외에 A나 P나 K나 내가 원하는 뭐 T나 아무거나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통일해 놓고 뭔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분점, 무게중심 이런 거에다 그냥 활용한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다시 앞에 있던 벡터의 연산 문제를 시점을 통일해 놓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해봐라. 그거 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벡터라는 거를 굳이 화살표 또는 시점과 종점 또는 위치 벡터 시점을 통일해 놓고 뭔가 정의해 줄 필요가 없더라. 왜? 시점을 O로 통일해 놓으면 모든 벡터를 종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점 그거를 벡터의 성분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성분으로 표시하면 모든 벡터의 크기는 OA가 되겠지. 그 A라는 점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방향은 그 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벡터를 아주 간단하게 그림도 필요 없고 그냥 순서상 공간이면 당연히 공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고? 위치 벡터 시점을 O로 통일을 했다고. 그럼 이제 평면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177쪽 쭉 보시고 그럼 이제 성분으로 벡터를 나타내면 뭐가 그렇게 좋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크기, 방향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야. 자, 다음 벡터의 크기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두 평면 벡터가 똑같으려면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종점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지. 종점이 똑같아야지 방향이 똑같고 크기도 똑같을 거니까 크기와 방향이 똑같아야지 서로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두 평면 벡터가 서로 똑같으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즉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똑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벡터를 지금
좌표 순서상으로 나타내버리니까 엄청 쉬워진 거지. 그럼 밑에 보면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도 훨씬 쉬워져. 자, 당연히 우리가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하면 뭐라 그랬어? 꼬리물기라고 그랬잖아. 꼬리물기. 두 벡터를 더하면 꼬리물기야. 그러면 더하면 이건데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2,1이었어. 그럼 얘는 이쪽으로 옮겨서 더했다고 치더라도 얘가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여기서 그냥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라가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크기가 1이고 2였으면 그럼 이게 3,3이겠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할 거라고. 자, 이 벡터는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거였고, 이 벡터는 성분으로 표시하면 한 칸, 두 칸이니까 요거요. 한 칸, 두 칸. 그러면 두 벡터를 더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그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도 엄청 쉬워져 버렸고, 당연하게도 밑에 설명돼 있지. 뺄셈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만 빼면 되니까 뺄셈도 엄청 쉬워져 버렸고, 그 다음에 실수배도 당연히 얘를 2배 하래. 그럼 당연히 2배 하면 이거잖아. 이렇게 x좌표도 2배하고 y좌표도 2배하고. 그러니까 벡터들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훨씬 쉬워져 버리더라 그 말이네. 그래서 성분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그 성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위치 벡터라는 개념, 그거를 O로 통일해 놓으면 이렇게 벡터의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단해져 버리더라. 다음, 벡터의 평면의 성분과 평행. 평행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실수배라고 했잖아. 실수배. 자, 거기 벡터 A가 뭐 A1, A2, 벡터 B가 B1, B2. 그러면 이거를 막 거기 나왔지 비율이 똑같다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벡터 A 하고 벡터 B가 평행이면 이거고, 평행이면 뭐라고? 실수배. 이거네? 됐냐? 그러면 실수배도 뭐라고? 여기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이거니까 A1은 여기 실수배하면 KB1이면 되고, 두 벡터 같으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x좌표하고 y좌표 길이 똑같아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뭐 계산하듯이 그냥 다항식이라든가 뭐 순서상 계산하듯이 해도 벡터의 지금 평행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더라고. 그래서 훨씬 편해지더라. 자, 거기 평행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평면 벡터의 평행 뭐라고? 평행이면 무조건 실수배. 여기 평행이면 실수배. 실수배니까 성분으로 표현하고 성분으로 표현해서 실수배 하는데, 그 실수배도 마치 이렇게 분배 붙이하듯이 여기다도 KB하고 여기다도 KB 하면 되고, 여기다 KB하고 여기다 KB 했는데 두 벡터가 똑같으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근데 이거를 K는 해서 요거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인원분의 인원은 인원분의 인원이다라고 거기 만들어놨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쓰면 돼. 요거 두 개를 여기다 미정해서 있어도 이 식하고 같다 해서 그거를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다 다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평행이면 무조건 실수해. 이것만 딱 떠올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네. 다음 6번. 평면 벡터 A, B의 성분과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놓고 종점이 그거인 위치 벡터식이니까 성분으로 표현해놓고 벡터 AB 자, 거기 보면 A가 A1, A2, B가 B1, B2다라고 해놓고 이게 벡터 A를 성분으로 나타냈고 벡터 B를 성분으로 나타냈다. 자, 벡터 AB는 뭐요? OB 빼기 벡터 OA고 얘의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 OB는 B1, B2고 얘는 A1, A2네. 그러면 아까 뺄셈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면 된다 그랬잖아. 이거네. 그럼 당연히 이거의 뭐요? 이거의 크기는 루트에 원점이 시점이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B1-A1의 제곱 플러스 B2-A2의 제곱 이거냐? 맞아? 그래서 거기 B1-A1의 제곱 플러스 B2-A2의 제곱 뭐예요 이게? B1-A1의 제곱 플러스 B2-A2의 제곱이 뭐야? 위로 가봐. 투점사의 거리잖아. 당연하지? 당연히 봐봐. 응? 얘를 점으로 나타내고 얘를 점으로 나타냈다니까. 이 벡터의 크기요. 그럼 당연히 이 벡터의 크기는 뭐야? 투점사의 거리지. 종점만 나타냈더니 벡터의 연산, 크기 이런 거 구하는 게 엄청 간단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좌표 평면의 어떤 공식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조금 뒤에 나오지만 이런 벡터들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연산을 아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뭔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였고 또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야 됐지만 결국에는 그게 좌표계에다 딱 갖다 놓으면 벡터라는 것도 우리 숫자 계산하듯이 뭔가 길이 그럼 당연히 이제 벡터가 스칼라로 바뀌는 어떤 그런 형태니까 점이 그냥 어떤 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향도 나타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뭐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하는 방향을 제외한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그 점들 가지고 길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그런 공식들을 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고 이제 벡터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일단 개념부터 어떤 뭐 덧셈, 벡터끼리 더하고 빼고 평행의 개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서 이제 그 화살표를 표현했던 걸 조금 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단한 어떤 점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도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거를 이제 벡터로 좀 나타내 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182쪽부터 방금 했던 어떤 그 전에 했었던 건 마찬가지고 어떤 벡터들의 연산 자체를 이제 마치 순서 사이로 표현을 했지만 행렬을 계산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 지금. 똑같다고 봐야지 거의. 1 곱하기 2 행렬이잖아. 순서상이면. 그거 실수배하면 각 성분에다가 실수배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다 똑같아야지 같은 행렬이고. 그래서 또 어떤 평면배트의 어떤 이런 성질들을 또 어떤 좌표계로 만들어 놓고 행렬처럼 또 계산을 해도 될 수 있게끔 변형이 됐다. 일단은 이제 문제는 금방 풀어져.
그리고 그 뒤에 넘겨서 187조. 당연히 공간 벡터도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차원만 하나 늘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x 그러니까 뭐 각각의 단위 벡터라고 그랬지. 1, 0,0, 0,0, 0,1, 0,1의 위치 벡터를 각각 E1, E2, E3라고 해서 하면 그 벡터를 각각의 단위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숫자를만 따서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넘겨보면 똑같지. 공간 벡터의 크기 188조. 크기는 우리 공간 좌표에서도 원점에서부터 그 좌표까지의 거리는 공식이 루트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1의 제곱이었으니까 각각 a1, a2, a3면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이 그게 종점인 그런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 벡터의 크기일 거고 당연히 똑같으려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z좌표끼리 뭐 똑같으면 되고 대응하는 성분끼리 각각 똑같으면 되고 더하는 것도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했던 것처럼 더하는 것도 공간으로 그렇게 뭐 직면면적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 되잖아. 했던 것처럼 공간 벡터의 성분에 대한 연산도 두 벡터가 공간 벡터가 성분을 표현했을 때 더하는 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고 같은 위치에다가 각각의 실수배하고 행렬 계산하는 거랑 지금 똑같다고. 그 다음에 아까 공간 벡터의 성분과 평행도 그렇게 A1분의 B1, 뭐 A2분의 B2 이렇게 뭐 외워놔도 좋지만 그냥 무조건 평행 그러면 실수배. 성분을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분 쓰고 성분 써서 실수배. 그럼 실수배하고 두 벡터가 똑같으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다를 연립하면 된다고. 결국에 이제 그 같다니까 K는 해서 뭐 B1분의 A1, B2분의 A2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외워두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실수배 하면 이제 다 자동적으로 뒤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분의 크기도 당연히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하면 이제 평면 그 다음에 표면 벡터, 공간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연산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오는 거야. 이게 순서상 2개짜리로 한번 하고 3개짜리로 한번 하고 그러니까 평면 좌표, 평면 좌표로 한번 하고 공간 좌표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6쪽에 내적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벡터끼리 더하는 거, 벡터끼리 빼는 거, 근데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정의하지 않아. 벡터끼리는 곱하지 않아. 당연히 나누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곱하는 거 대신에 마치 곱하는 것처럼 뭔가가 되더라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 보면 곱하는 것처럼 되는 거를 하나 딱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응용, 벡터의 내적과 두 벡터가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건데 일단 오늘은 아까 위치 벡터에 대한 간략한 개념과 뒤에 성분으로 표현을 하고 그 성분으로 표현한 벡터 가지고 연산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다음에 두 벡터를 같게 만들거나 다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 미정계에서 넣어놓고 그런 거 구해라 뭐 평행 뭐 하면 또 미정계에서 넣고 뭐 구해라 다 그런 식인 거야 지금 앞으로 이제 할게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개념 설명을 쭉 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 풀이는 행렬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필수만 쭉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 확인 체크에 있는 문제 한 문제씩 딱 선택해서 좀 해볼 테니까 먼저 거기 우리 읽어보면서 풀이를 한번 읽어보면서 뭐 크게 지금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평면 벡터 그다음에 보안 벡터에 있는 그 필수 유형을 그 풀이 예를 들어서 보면서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이도 보면서 한번 쭉 감각적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다음 시간에 밑에 확인 체크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확인 체크까지는 풀지 말고 위에 필수만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공식 뭐 공식이라고 해봤자 다 너네가 알고 있는 형태의 공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 그것만 한번 좀 읽어보고 필수만 한번 풀어보라고.